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신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실컷 떠들고 왔더니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요. 어제 집에 들어왔을 때 녹음을 하고 잤어야 됐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일단 자자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또 이렇네요. 정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히미스타는 도대체 맨날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녹음을 미루는 걸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녹음을 하는 게 참 조각님들께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뻔뻔하죠? 제가 지난주에 여성 마라톤에 다녀오고 나서 일요일에는 특별한 약속이 없어가지고 그냥 쉬면서 녹음이랑 편집을 했고 아마도 그리고 월요일에는 제가 또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샌드위치여가지고 쉬는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땡땡이 친구 북구땡님도 그날 쉰다고 해가지고 한 2, 3주 전에 미리 약속을 해놨었어요. 5월 4일 월요일에는 우리 어로드에서 만나자. 네, 근데 평소처럼 10시 오픈런을 하진 않았고 한 12시쯤인가? 북구땡님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어로드 커피 선불 카드를 결제를 해놨어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했는데요. 어로드 커피 선불 카드가 3만원 이상 충전을 하면 10% 추가해서 충전을 해줘가지고 33,000원을 충전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오버하면 사실 3만원 하루에도 다 쓸 수 있는 음료도 거의 한 두세 잔씩 마시고 케이크 있는 거 다 먹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로선 되게 좋은 거예요. 하루에도 3만원 금방 쓰는데 3,000원씩이나 더 주면 너무 좋잖아. 여튼 그렇게 이제 12시쯤 가서 음료를 결제하고 2층에서 먹고 놀다가 이제 케이크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케이크를 결제를 하러 갔어. 그래서 원래는 케이크를 하나만 먹자 하고 내려갔었는데 이 또 케이크가 잔뜩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보니까 먹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기본 생크림 딸기 케이크랑 고구마 케이크가 또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 개를 시켜가지고 만나게 먹고 저희 또 이제 리뷰 쓰면은 뽑기를 할 수가 있는데 뽑기를 하러 갔어 또 이렇게. 근데 은희새끼 팀장님이 계셔가지고 막 같이 두구두구두구 기대하면서 뽑기를 딱 뽑았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는 계속 뽑을 때마다 북구땡님은 커피를 드시니까 커피 쿠폰이 좋기는 한데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커피 쿠폰이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제가 그 얘기 했었나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10월 11월까지 커피 쿠폰 다 못 쓰면 너 줄게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커피를 안 마셔서 저는 큰 기대는 없다. 계속 커피 쿠폰이 나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뽑기를 촥 했지. 근데 무려 케이크 쿠폰이 나온 거예요. 너무 좋잖아, 케이크 쿠폰. 그래가지고 아까 좀 전에 케이크를 두 개 다 먹었는데 이 케이크 쿠폰이 나온 게 너무 웃기다면서 케이크 올 때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뽑기의 신도 케이크 더 먹으라고 이거 주나 보다. 그래서 되게 우리끼리 엄청 웃었고 그리고 또 한참 또 앉아 있다 보니까 아까 시켰던 음료는 사실 이미 다 마셨고 이제 물을 마시면서 입안을 약간 리프레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음료를 한 잔 더 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1층에 내려갔어요. 근데 어머 이게 누구야? 비밀보장 최 작가님이 커피를 사러 오신 거예요. 그 옆에 제가 잘 모르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쨌든 저는 아는 사람 있으면은 또 호들갑을 되게 떨어주는 사람이잖아요. 호들갑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작가님 보자마자 어머 결혼 축하드려요 하면서 온 어로드가 떠나가라고 결혼 축하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결혼 축하한다고 댓글 써주신 거 봤어요 라고 해가지고 또 알아봐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반가웠고 그리고 서로 너무 흥분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사실 음료를 주문하려고 내려갔는데 뭐를 시킬지 아직 결정을 못 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음료 주문하실 거냐? 그러면 제가 사드리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니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저희가 손사래를 쳤는데, 두세 번 정도 계속 권하셔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또 제가, 또 계속 싫다고 얘기를 하기도 조금 죄송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냉장고 냉매 흐르는 소리가 막 나네요. 제가 오늘 냉장고 코드를 안 뽑았더니 냉장고 코드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냉장고 코드를 다시 안 꽂아가지고 냉동실에 있는 게 다 녹아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계속 권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음료를 얻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딸기 라떼요 하고 이제 북구땡님은 무슨 과일 에이드 같은 거였는데 어쨌든 저희 것도 이제 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옆에서 어로드 점장님이 홀케이크 사달라고 얘기하라고. 아니 점장님, 진짜 너무, 그 순간이 뭐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감사하게도 그렇게 음료를 얻어 먹었습니다. 냉장고 소리 조금 너무 거슬리긴 하는데, 뽑을까요? 오늘은 제발 녹음 끝나고 나서 냉장고 코드를 다시 빨리 꽂아 놓기를 바랍니다. 기억해라, 히미스타. 냉장고 코드를 다시 꽂아야 해.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또 이제 어로드에서 여유를 즐기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우리 밥 어디서 먹지? 하고 찾는데, 솥밥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솥밥이 또 참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메뉴를 고르는 재주가 좀 없기도 하고, 상대방이 뭐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의 그거를 따라가는 편이긴 한데, 그 북구땡님이 고수 한 입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고수 한 입이 그날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또 계속 찾아보다가, 저는 메뉴가 고민이 되면 집에서 해먹기 조금 번거로운 것들? 그러니까 내 손이 너무 많이 가야 되는 것들을 좀 사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솥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해서 그 솥밥도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솥밥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뉴가 고민이 되면 집에서 좀 해먹기 번거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먹는 편인데 꼬막 솥밥이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꼬막을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이게 직접 하기에는 손도 되게 많이 가고 사 먹기에는 조금 양에 비해서 비싼 느낌이 있거든. 아무래도 이것도 손이 많이 가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그 메뉴 중에 뭐 연어솥밥이나 스테이크 솥밥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돈 주고 잘 사 먹거든요. 그냥 밖에서. 근데 꼬막솥밥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궁금해가지고 그걸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되게 맛있게 먹고 든든하게 배를 두들기면서 상암 한 바퀴 산책을 싹 하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요새 저희 어로드 커피 갔다가 상암동 근처에 맛집 찾는 게 하나의 좀 즐거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내 히미스타는 5월 4일까지 계속 피곤했기 때문에 5월 5일에는 그냥 집에 처박혀 있었는데요. 근데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최근에 계속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환기도 제대로 못하고 산책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간만에 뭔가 해야 할 일도 없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밖에 뛰어나가야 되잖아. 그날 하루 종일 미세먼지 좋음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 친구한테 산책 고고 이렇게 해서 동네를 크게 한 바퀴 산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에 관악구 제로웨이스트 샵 1.5도씨가 있잖아요. 근데 1.5도씨가 지금 이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공사 현장에 잠깐 들러가지고 사장님하고 수다도 살짝 떨고 공사 어디까지 했나 구경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근처 카페 가서 음료 한 잔씩 마시고 이제 친구랑은 헤어졌어요. 그리고 6일에는 시장에서 말랑말랑한 떡볶이 떡을 사가지고 떡볶이를 해 먹었고 7일에는 반찬집에서 반찬을 사다가 밥을 먹었네. 그리고 8일에는 지향님이랑 같이 동태찌개 먹으러 갔었고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면 메모장을 열어보는 편인데 전부 뭐 먹었는지만 잔뜩 써 있어요. 네, 먹는 거 말고는
요새 별일이 없어.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토요일, 이번 주는 이상하게 또 기다리는 게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이 다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버텼거든요. 좋은 의미로 기다린 것도 있고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것도 있었어요.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자격증 시험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ITQ 아래 한글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한글 시험 보러 간다라고 하니까 한국어 시험을 보러 가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너 한글 못 읽냐? 라고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컴 오피스, 그 한글 프로그램 얘기예요. 그래서 저 학생 때는 사실 학교에서 한글이랑 엑셀 같은 거를 안 가르쳐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기본도 없는 상태에서 20대 때 처음 들어갔던 회사에서 실무를 하면서 조금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 자급자족으로 습득을 좀 했었는데, 이게 학습이라기보다 그냥 습득이었던 거야. 필요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나서도 계속 다녔던 회사들에서 조금씩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거는 사실 관공서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일했던 회사가 관공서는 아닌데, 뭐 관에 제출할 서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비 지원 받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럴 때만 한글 프로그램을 조금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감으로 써왔던 거예요. 근데 물론, 기초부터 배우고 있는 지금도 저는 감을 우선으로 하긴 합니다. 뭐든지 감으로 먼저 하는 여자, 히미스타. 그리고 한번 쓰고 나면 사실 다음에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제가 지난 언제 방송에서 평일 오후 2시에 고정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성의당 기자회견이랑 토론회 시간 되게 빠듯하게 다녀왔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한글 배우러 다녔습니다. 이게 막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 제가 6월 3일까지는 재취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마침 가까운 센터에서 한글이랑 엑셀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냥 겸사겸사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회사에서 필요한 것만 대충대충 습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진짜 기초부터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강의를 들으러 가면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은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완전 기초 부분을 건너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되게 적응하기 어려운 적이 많았었는데, 근데 진짜 첫 수업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글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뭐 어떤 작동이 되고, 하다못해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여백 맞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겠지만, 정말 하나하나, 제가 늘 후임이 보게 될 매뉴얼에 버튼 하나하나까지 다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물론 저도 한글을 아예 안 써본 건 아니니까 수업 중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아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성 강사님이신데 정말 엄청 섬세하게 해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시험에 붙고 안 붙고 문제보다도 그냥 이렇게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또 제가 출석에 굉장히 연연하는 편이고, 또 이왕 배울 거면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진짜 열심히 나갔거든요. 이왕 배운 것도 시험이나 쳐보자. 그리고 한글은 엑셀에 비하면은 쉽다. 전 사실 이런 자격증들이 제 스펙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 스스로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 배운 걸 또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게 더 핵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 당일에 또 이제 새벽까지 놀다가 2시간 자고 몽롱한 상태로 아침 9시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한 7시 반쯤에 길을 나섰는데 일단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기도 하고 지도를 찍어봤을 때 1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고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이제 슬슬 걸어갔고 지도상 55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걸음이 빠른 건지 굉장한 오르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5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나 혼자 이제 대기실이라고 써 있는 곳에 덩그러니 정말 한참이나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한 2, 30분 정도 혼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시험 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엄청 쉬워가지고 초딩들이 치는 시험이라며. 초딩 없던데? 이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보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 초딩들이 그렇게 못됐대요. 이제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험 친다고 앉아있으면 이거 초등학생들이 보는 건데 왜 아줌마가 시험을 쳐요? 이러면서 엄청 놀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얘기를 미리 들었으니까 어떠한 남초딩들이 어택을 해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요. 제가 갔던 시험장에는 제일 어려 보였던 수험자가 1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성인들이었어요. 그나마도 그 어린 학생들은 한글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시험을 치러 왔더라고요. 초딩 단체는 없었는데 군복 입고 몰려온 남자들은 몇 명 있었다. 그렇게 제 좌석 번호에 맞게 착석을 하고 시험지를 받고 그리고 정해진 시작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작을 했는데 요거 하다 보니까 제가 센터에서 한글 연습을 했을 때랑 미묘하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연습을 그래도 기출 문제를 한 4-5개 정도는 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맵시를 설정할 때 글씨 색깔이 제가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서 글맵시 글씨 색깔을 파랑이 아니라 빨강으로 하라는 거야. 근데 내 기억에 글맵시 색깔은 그냥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파랑으로 항상 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글맵시 색깔을 바꾼 적이 없었단 말이야, 연습할 때는. 와,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정말 급하게 다시 마음을 다독여서 일단 모르겠는 거는 건너뛰었어. 어떤 시험이건 간에 다 그렇겠지만 모르는 거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잖아요. 이게 뭐 뒤에 문제랑 연결되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연결되지 않는 것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아래 한글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총 3장의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이게 타자 칠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오타 대왕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오타가 나면 오타 감점이 있대요. 근데 저는 진짜 평소에도 오타를 정말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선방했다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보니까 한 5분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 중간중간에 제가 건너뛰었던 거, 못했던 거나 아니면 틀렸는 게 있는지 좀 확인을 또 하고 많이 틀렸더라고요. 또 그 5분 안에 제가 엄청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수정본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몇 점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제 거 다 하고 제 옆자리 분 답안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답안을 엄청 크게 확대해가지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눈을 막 감고 있지 않고서야 볼 수밖에 없는 정도로 엄청 크게 화면을 키우셨는데 그 한글 프로그램도 표를 만들어서 합계를 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합계 칸에다가 평균을 계산해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내가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문제지를 다시 봤는데 합계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만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합계 계산하셔야 돼요 라고 진짜 말해주고 싶었어.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오지랖이야. 그래서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시험 끝나고 퇴실을 했고요. 이제 시험 끝나고 또 바로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왕복으로 2시간을 걸었더니 조금 허기가 지더라. 그래가지고 밥을 좀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오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슬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드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상도 비혼 여성 공동체 위드의 친구 한 명이 여성에 대한 교육 확인 문자를 못 받았다. 혹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대신 좀 물어봐가지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관악구에서 열리는 책방 축제에 잠깐 들렀다가 여성해당 연암동 수제 교육을 들으러 갈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랑 포비PM까지 같이 갑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밥 먹고 이제 한 12시쯤에 책방 축제에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안녕 식빵이 부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부스에 가가지고 오늘 먹을 간식 사야지 라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갔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매진, 솔드아웃, 다 팔림! 아 너무 아쉬워가지고 인사라도 하려고 사장님께 아는 척을 했더니 큰일 났다. 이제 본인도 이런 축제 이런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빵이 이렇게 빨리 다 팔려나갈 줄은 몰랐다. 큰일 났다.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장님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녕식빵 그 판넬 같은 걸 보면서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건강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팔 수 있는 빵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도 축제 끝나는 시간이 되어야 빵이 올 수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런 행사를 하시다 보니까 수량 예측을 못 하셨다고 하길래 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솔직히 저번에 그 비혼 페어에서 저 이제 두드림, 두소장님 책을 이만큼 가져갔을 때 다 팔릴까? 좀 오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하고 갔는데 너무 빨리 다 팔려가지고 저희도 되게 당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장님 지금 당황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인스타 계정 같은 거 알려드리면서 평소에 좀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더니 사장님이 우리는 매장에서 봐요. 사장님 너무 지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날 날씨도 너무 쨍하고 덥기도 했고 손님이 너무 갑자기 막 많이 와가지고 이게 응대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래서 약간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이셔가지고 화이팅! 이렇게 해드렸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어쨌든 빵 사러 왔는데 빵이 없어서 어떡하지? 막 이랬더니 그 옆에 이제 초코 쿠키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 손에 슬쩍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그리고 또 테이블 한쪽에 테이크아웃 커피가 되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저 혼자 다 못 먹는데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이래가지고 저 원래 커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 테이크아웃 커피가 너무 줄지어서 많이 서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제 받아왔는데 덕분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 못 자고 해롱해롱 했었는데 커피 마시고 진짜 정신이 바짝 깼습니다. 카페인! 그리고 사실 다른 부스도 구경을 좀 할까 했는데 저 끝에서부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전 약간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목표로 한 것 말고는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다 둘러봤는데 별로 이렇게 눈길이 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바로 그냥 여성회당 교육 장소로 갔는데 내가 시계를 안 보고 그냥 움직였는데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2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12시 45분쯤에 이미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슬렁거리고 있었더니 국장님께서 근처 도서관에 가면 여성 관련 책이 많다. 거기 가서 시간 보내셔도 좋다. 라고 알려주셔서 도서관에 갔는데 밥 먹고 소화가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책상에 앉자마자 꾸벅꾸벅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여기서 2시까지 졸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교육 장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또 마침 저처럼 일찍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입장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러 갔는데
또 아는 사람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관악의 딸 멤버이기도 하고, 저랑 가끔 여성의당 행사에 또 같이 다니기도 하는 분인데,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갑자기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직자분들이랑 당원분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냥 힘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데, 제 실명이 힘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제 이름을 듣더니 힘이가 아니야? 하고 엄청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름이든 힘이든 둘 다 내 이름이다. 근데 사실은 실명보다는 희미가 더 이름처럼 쓰이고 있어가지고 사실 희미가 더 익숙하긴 하다. 이렇게 또 구구절절 설명을 또 했어. 근데 저는 사실 이름을 불러주셔도 좋고 그냥 희미라고 불러주셔도 좋고, 제가 제 이름이 불리는 게 싫어서 개명을 한 거잖아요. 이 얘기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름에 관한 제목을 눌러보시면 이제 저의 이름에 대한 구구절절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사연? 예, 그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개명한 이름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름으로 불러주시든 뭐 힘이라고 불러주시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교육을 갔으니까 그 교육에 대한 후기를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근데 후기를 항상 팩트보다는 제 감정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교육을 2시간 내리 들으면서 그냥 계속 했던 생각이 있어요. 뭐 일단은 여성의당의 연암동수제 교육이 너무 알차고 재밌었다고 한 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솔직히 저는 정치를 잘 모른다기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에 정치는 없다 하고 좀 배척하는 쪽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작년에 여성의당에서 해주셨던 여자 빠진 대선판의 여성정치 밀어넣기 교육을 듣고 나서부터 조금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했던 연암동수제 뜯어보기 교육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어. 일단 국장님이랑 의장님이 교육 자료를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엄청 집중해서 봤는데, 특히 그 해외 사례를 보면서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해외처럼 연암동수를 해야 한다. 일단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다가 한국 사례를 보니까 진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교육 내용 중에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요 녹음하기 전에 좀 찾아본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쭉 보고 읽을 거예요. 교육 내용 중에 해외 사례에서 그 스페인에는 임신 7개월 상태인 여성이 국방장관이 되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랍죠. 근데 나는 그 나라가 어딘지 기억도 안 나고 이게 구체적인 게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육이나 뭐 행사 같은 걸 가면 메모라도 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저는 손으로 뭐를 만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딴짓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모를 안 하는 게 훨씬 집중하기 좋다. 그냥 열심히 눈으로 귀로 들어보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가물가물하면 집에 와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메모를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어쨌든 임신 7개월 국방장관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기사 내용을 그냥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2017년 기사고요. 스페인 카르멘 차콘 전 장관은 국방장관직을 수락할 당시 임신 7개월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해외 파병군을 사열하는 등의 인상적인 활동상을 남겼다. 근데 이거 언뜻 들어도 굉장히 생소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해외에는 여성 국방부 수장이 된 사례가 좀 있었더라고요. 바로 이 기사 하단에 지구촌에서는 차콘 전 장관 이후로 유럽을 필두로 여성이 국방부 수장직을 맡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제닌 헤니스 플라스 하르트 국방장관이 2012년 이래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고, 노르웨이의 이네 마리 에릭센 쇠레이데 국방장관도 역시 여성인 안네 그레테 스트렘 에릭센 국방장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리를 4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교사 출신의 여성 국방장관 로베르타 피노티가 있다. 알바니아 미미 코델리와 슬로베니아 안드레아 카티치도 여성이 국방장관을 맡고 있는 나라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작년부터 이나다 토모미가 현 도쿄지사인 코이케 유리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방위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위상이 뭔지 찾아보니까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 진짜 옆나라 일본도 국방부 장관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AV 배우 불러서 성매매 하는 거나 일본에서 배워오고 있죠. 그런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이런 좋은 걸 배우란 말이야. 그리고 그 교육을 듣는 내내 진짜 결국은 여성의 당을 국회로 밀어 넣어서 청원이 아닌 발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작년 교육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발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은 가능성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또 했고요. 그리고 청원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기사라도 좀 검색해보고 전혀 관심 없었던 거에 관심이라도 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라도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 국회 안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져야 여성 의제가 더 많이 통과가 되고 그런 비율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꼭 여성의 당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국회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확실히 여성 국회의원이 느는 만큼 여성 의제가 통과되는 비율이 높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빨리 연함 동수제를 도입해서 비율부터 일단 맞추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육이 다 끝나고 단체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못 나눴던 분들이랑 인사도 좀 나누고 그리고 그 우리 여성 마라톤 때 국밥 같이 먹었던 당원분도 뵀는데 와 서로 이름 외웠다고 너무 반가워했어. 그래서 교육이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양쪽에 앉으신 분들이 또 이제 좀 멀리에서들 오셨는데 그냥 보내는 거 좀 아쉽잖아. 그래가지고 밥 한 숟갈 먹고 가겠느냐 했는데 마침 아까 제가 교육 문자 확인해드렸다는 그분이 포비PM이라는 소리를 내시는 바람에 정말 만장일치로 포비PM에 가자 라고 결정이 됐고 이제 포비PM 근처 샤브샤브 집에서 일단 저녁부터 먹었습니다. 제가 포비PM 합정점은 가봤는데 숙대점을 안 가봤었거든요. 근데 숙대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나? 제가 아침에 잠 못 자고 완전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9시에 아래 한글 시험 치고 책방 축제에 들렀다가 여성의당 교육까지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같이 있던 분이 오 희민님 오늘 하루 갓생 사셨다 이러는 거야. 근데 또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거야. 제가 자격증 시험 자체도 되게 오랜만에 치는 거기도 하고 제가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집에서 누워만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막 생산적인 활동은 최근에 안 했던 게 맞긴 하거든요. 사실 잠을 못 잔 게 물론 웹툰 보느라 놀다 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와 이것도 시험이라고 긴장이 되고 평소에 없던 막 두근거림 이런 게 있더라고. 여튼 그렇게 샤브샤브 먹고 포비PM 숙대점으로 갔는데요. 가는 길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웨이팅 해야 되나요? 하니까 자리가 있어서 웨이팅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어요. 평소에 4.5도짜리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제가 18.7도짜리 술을 도수도 안 보고 설명만 보고 이야 이거 맛있겠다. 그러고 시켜가지고 홀짝홀짝 먹었습니다.
사실 이름이 너무 귀여웠는데 혼자 있는 아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였거든요. 우리 4명 같이 갔는데 그중에서 내가 제일 아이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냥 이름이 재밌어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18도라는 어마어마한 도수에 제가 살짝 취했는지 눈앞에 보이는 사람마다 제가 계속 김은아 온 거 아니야? 제가 막 저 사람 김은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계시던 분이 헤어스타일이 김은아보다는 잔디랑 더 비슷하지 않아? 또 그걸 또 받아쳐 주셔요 또. 그래서 제가 사실 뭐든지 좀 몰입하면 좀 이상한 대로 생각이 튀기도 하는데 이 포비PM에 왔다 보니까 포비PM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김은아와 허위수 또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면 하말넘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포비PM에 오니까 은하 씨가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김은아 타령을 좀 했는데 결국 진짜 김은아 씨는 보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사실 어제 포비PM 다녀와가지고 이제 술 기운이 좀 있을 때 그냥 바로 녹음을 하고 그러고 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눕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육 끝나고 이것저것 떠드느라 목이 너무 또 아파가지고 목도 쉬고 잠도 오고 근데 또 이제 친구가 챙겨준 치즈케이크는 먹고 싶고 그래서 집에 오니까 또 살짝 출출해져가지고 치즈케이크 맛나게 먹고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이렇더라. 그래도 지금 말을 좀 많이 했더니 조금 풀린 느낌이 좀 있죠? 자, 제가 다음 주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다 외출 일정이 있어서 또 주중에 미리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토요일에는 친구가 하는 마켓에 잠깐 갈 것 같고 일요일에는 강남역에서 진주 편의점까지 여성 혐오에 맞선 여성들의 10년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행사에 갈 건데요. 1부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 가서 꼭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했었던 다큐멘터리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상영을 합니다. 정말 그 명작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부는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사건 피해자이신 온지구님과 그의 피해 대리인이신 이경아 변호사님, 그리고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정지혜 연출님, 그리고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님과 함께 여성 테러 범죄에 맞서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이라는 주제로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 읽었습니다. 숨이 찹니다. 근데 진짜 이거 다큐도 너무 좋고 이 대담 라인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참석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이 5월 10일 화요일에 업로드가 될 건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이 행사는 5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5월 16일 진짜 늦어도 16일에 들으시더라도 이게 바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예전에 광주 간담회 갈 때 당일날 오전에 급하게 신청을 해가지고 간 적도 있어가지고 신청만 해주시면 사실 오지 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뭐 늦게 보셨다 하더라도 그때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여성의당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신청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한번 또 찾아봐 주시고 나 가보고 싶기는 한데 신청 폼 찾는 거 귀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신청 폼 링크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꽤나 큰 공간을 대관했다고 하니까 자리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 가족 같이 이런 거 약간 솔깃하실 것 같은 분이 있다. 그러면은 살살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시고요. 전 이거 공지 뜨자마자 바로 신청폼 작성해가지고 보냈는데 친구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 저번에 이거 못 봐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미 만날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또 제 방송을 듣고 오시는 조각님이 계시다면 제일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인사를 드릴 테니까 오시는 분들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을 어떻게 하지? 인스타 DM 보내시면 아마 제일 빠르지 않을까? 많은 분들과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다큐멘터리 안 보는데 한국을 살린 여자들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수미상관의 형식으로 오늘 맨 처음에 했었던 얘기를 다시 좀 끌어내오자면 어제 그렇게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 씻고 바로 잤거든요.
평소보다 많이 잤어. 근데 일어나니까 온몸이 아파요. 일단 제가 술을 먹으면 몸이 아픈 사람인데 어제는 교육 내용도 너무 좋고 만난 사람들도 너무 좋고 4BPM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정말 마시지 아니할 수 없었단 말이야. 술은 기분 좋은 날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엉덩이랑 허벅지가 뻐근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피크민을 딱 열었는데 어제도 2만 보 넘게 걸었더라고요. 제가 여성 마라톤 때도 마라톤 참가도 안 했으면서 2만 보를 걸었더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제 또 열심히 2만 보를 책방 축제도 가고 이랬으니까 좀 많이 걷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로 오늘도 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이렇게 삐직삐직 일어나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엑셀 배우러 가야 되거든요. 내일은 또 시간이 없어요. 와, 근데 진짜 저희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엑셀을 못해서 그런지 제 주변의 분들은 전부 다 저보다 엑셀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 조각님들 중에서도 엑셀 잘 하시는 분 계신지 너무 궁금하고 제 입장으로서는 사실 오늘 배우고 나면 내일 까먹는 게 엑셀이라 가지고 진짜 내가 이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해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래서 한글 시험 친 거 결과가 5월 말에 나오는데 ITQ 시험은 일단 500점 만점에 200점만 넘으면 통과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절반만 해도 통과는 할 수 있어. 다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등급이 나뉠 뿐이다. 하지만 이력서에는 A, B, C 굳이 안 적어도 되지 않을까요? 합격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저는 왠지 군데군데 조금 허술하게 놓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점수는 사실 예상이 안 돼요. 내가 뭘 빼먹었는지 모르니까. 이게 아무리 초딩들이 따는 쉬운 자격증이라고 소문이 이렇게 나 있어도 그래도 일단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갱신을 한 거니까 딴지 얼마 안 된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사실 저는 6월 3일까지 일하러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겸사겸사 매일매일 조금씩 배우러 다니고 있지만 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진짜 빠른 분들은 한 3일만 바짝 해가지고도 따기도 한대요. 그만큼 접근성이 좋지만 또 은근히 엑셀 시험은 많이 보시는데 한글 시험은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배운 김에 지금 아니면 또 자격증 시험 치러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아시죠? 제가 이제 매번 하는 얘기, 지금 안 하면 절대 안 한다. 그런 저의 신념에 힘입어 할 수 있을 때 하자. 근데 또 잘하시는 분들은 한글이랑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랑 한꺼번에 하루에 다 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뭐든지 한 개 한 개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글만 먼저 따로 한번 쳐봤어요. 사실 엑셀은 지금 시험을 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아직 머릿속에 다 입력이 안 됐거든. 와, 진짜 엑셀은 함수가 너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 제가 이걸 함수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풀어져 있는 수학, 산수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속셈학원을 갔던 전력이 있는데 정말 수학이든 산수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엑셀도 똑같아요. 한글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이 없이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한글보다 엑셀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교육 기간도 좀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은 큰 기대 없이 시험을 한번 쳐보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네. 이제 목도 아프고 궁둥이도 아파서 이만 다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체력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